몽골의 메신저와 제주의 비밀. 프롤로그 제주도의 이상신호. 2026년 2월 3일 제주도 국립박물관. 또 시작됐어요. 야간 경비원 강민수가 무전기를 들고 급히 외쳤다. 몽골관 전시실에서 또다시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원나라 시대 몽골 투구가 은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주변 유리 케이스에는 복잡한 문자들이 떠올라 있었다. 이번에는 문자가 더 선명해졌어요. 강민수가 투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투구에서 나온 빗줄기가 천장을 향해 뻗어 올라가더니 마치 별자리를 그리듯 복잡한 문양을 만들어냈다. 관제실, 관제실, 몽골 투구에서 새로운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1시간 후 제주도 국립박물관 연구원 김지연이 급히 박물관에 도착했다. 정말 새로운 문양이 나타났나요? 김지연이 흥분하며 물었다. 네, 여기 보세요. 강민수가 전시실을 가리켰다. 투구 주변에는 정말로 새로운 몽골 문자들과 함께 한글도 함께 떠올라 있었다. 동쪽 섬의 메신저가 서쪽 초원의 형제를 찾아라. 하늘말 천마이 기다리고 있다. 김지연이 읽어보며 말했다. 이건 한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김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김지연입니다. 김 연구원님, 국립중앙박물관 이민호입니다. 혹시 지금 제주도 박물관에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희도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김갑수 탐정께서 찾고 계시더라고요. 발해 사건 이후 또 다른 유물 미스터리가 생겼다면서요. 김지연이 놀라며 말했다. 김갑수 탐정님이요.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내일 제주도로 오신다고 해요. 제한장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 2026년 2월 4일 제주국제공항. 선배님, 진짜 제주도 와본 지 오래됐어요. 주연이 공항을 나서며 신선한 바람을 마셨다. 그러게. 제주도 공기가 정말 좋다. 갑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선배님, 비행기에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아, 그냥 조금 긴장됐어. 혹시 또 고소공포증? 아니야, 이번에는 난기류 때문이었어. 주연이 웃으며 말했다. 제주도까지 1시간인데 무슨 난기류가. 제주도 국립박물관에서 나온 김지연이 마중을 나왔다. 안녕하세요. 김갑수 탐정님, 이수연 연구원님이시죠? 김지연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몽골 유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주연이 관심을 보였다. 택시를 타고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김지연이 상황을 설명했다. 일주일 전부터 원나라 시대 몽골 투구에서 이상 현상이 시작됐어요. 어떤 현상이요? 갑수가 물었다. 투구에서 빛이 나고 주변에 몽골 문자와 한글이 동시에 나타나요. 마치 발의 유물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주연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이것도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어젯밤에는 동쪽 섬의 메신저가 서쪽 초원의 형제를 찾아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갑수가 생각해보며 말했다. 동쪽 섬은 제주도, 서쪽 초원은 몽골을 가리키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천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주연이 흥미롭게 말했다. 천마라. 몽골하면 말이 유명하죠. 제주도 박물관에 도착하자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와, 바다가 보이네요. 주연이 감탄했다. 제주도 박물관은 위치가 정말 좋아요. 김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자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품들이 있었다. 여기가 몽골관이에요. 몽골관에 들어서자 원나라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무기, 장신구,
생활용품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저것이 문제의 몽골 투구예요. 김지연이 가운데 있는 유리 케이스를 가리켰다. 정교하고 위험 있는 투구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전시품 같았다.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갑수가 말했다. 낮에는 괜찮아요. 이상 현상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어나거든요. 발의 유물과 똑같은 패턴이네요. 주연이 관심을 보였다. 김지연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투구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주변에 복잡한 문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주연이 감탄했다. 이 문자들이 몽골 문자와 한글이 섞여 있다고 하셨죠? 갑수가 물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몽골 문자와는 조금 달라요. 뭔가 암호 같은 느낌이에요. 주연이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것도 천문학과 관련된 것 같아요. 천문학이요? 네. 이 문자들의 배치가 별자리와 비슷해요. 발해와 조선 유물에서 봤던 패턴과 유사하고요. 갑수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몽골도 같은 천문학적 암호 체계를 사용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원나라는 고려를 지배했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김지연이 흥미롭게 들었다. 그럼 이 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나요?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연이 답했다. 몽골과 관련된 다른 문서나 자료는 없나요? 갑수가 물었다. 있어요. 저희 연구실에 원나라 시대 고려 관련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박물관 연구실로 이동해서 몽골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기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주연이 오래된 문서를 가리켰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고려와의 평화를 기원하며 특별한 투구의 하늘에 메시지를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갑수가 놀라며 말했다. 발해와 조선 유물과 똑같은 패턴이네. 맞아요. 몽골도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김지연이 다른 자료를 찾아왔다. 여기도 관련 기록이 있어요. 천마의 발굽 소리가 동쪽 바다를 건너 평화의 섬에 울려 퍼질 것이며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마의 발굽 소리? 주연이 생각해봤다. 동쪽 바다를 건너 평화의 섬. 제주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럼 몽골에서 제주도로 이어지는 메시지를 남긴 거네요. 갑수가 정리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김지연이 감탄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박물관에서 밤을 새우며 이상 현상을 직접 관찰하기로 했다. 선배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제주도 흑돼지 먹어볼까요? 주연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근데 여기서 나가도 괜찮을까? 현상이 시작되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김지연이 확인했다. 가까운 식당에서 제주도 특산물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주도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갑수가 흑돼지를 먹으며 만족해했다. 선배님, 그런데 젓가락질이 뭐가 어때서? 아니에요. 그냥 귀여우셔서. 귀엽다니. 나는 카리스마 있는 탐정이라고. 주연과 김지연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박물관으로 돌아와서 밤 10시를 기다렸다. 정말 현상이 나타날까요? 갑수가 궁금해했다. 매일 나타났으니까 오늘도 나타날 거예요. 김지연이 확신했다. 밤 10시가 되자 정말로 몽골 투구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시작됐어요. 주연이 흥분했다. 투구에서 나온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유리 케이스 전체에 복잡한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갑수가 감탄했다. 주연이 급히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이건 서쪽 초원에서 동쪽 바다로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서쪽 초원에서 동쪽 바다로? 네,
그리고 여기에는 말과 관련된 별자리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문자들 사이에는 말이 하늘을 달리는 모습의 별자리 그림이 함께 나타나 있었다. 이 말 별자리가 실제 길을 가리키는 건가요? 김지연이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별자리는. 주연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왜 그래? 이 별자리가 페가수스 자리예요. 페가수스 자리. 네, 서양의 천마 별자리예요. 그런데 동양의 천문도에는 페가수스 자리 대신 다른 별자리가 있어요. 갑수가 관심을 보였다. 그럼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현상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김지연이 감동하며 말했다. 이제 몽골과 제주도, 그리고 고려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네요. 갑수가 정리했다. 제두장 국제적 위협. 다음 날 오전, 세 사람은 박물관 연구실에서 밤에 찍은 사진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별자리들을 실제 하늘과 비교해 봤는데요. 주연이 천문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말했다. 페가수스 자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별자리가 몽골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김지연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이 지도가 실제로 몽골을 가리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별자리들이 몽골의 특정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갑수가 어제 사진과 비교해봤다. 어떤 장소요? 칭기즈 칸의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부르칸 할둔 산 근처예요. 칭기즈 칸의 무덤이요? 김지연이 놀라워했다. 네, 아직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몽골 학자들이 그 근처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갑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몽골까지 가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때 박물관에 급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김지연 연구원님. 박물관 관장이 급히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방금 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몽골 유물에 관심을 보이는 연구팀들이 있다고 해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떤 연구팀들이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중 일부는 정당한 연구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문화재 밀거래와 관련된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주연이 긴장하며 말했다. 발의 유물대와 똑같네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오후에 정말로 외국 연구팀들이 박물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온 팀은 미국에서 온 고고학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버드 대학 고고학과에서 왔습니다. 팀장인 존슨 박사가 영어로 인사했다. 몽골 유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왔어요. 김지연이 통역을 해주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연구 허가서를 받으셨나요? 물론입니다. 존슨 박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식 허가서가 맞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를 하실 예정인가요? 몽골 제국과 고려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입니다. 두 번째로 온 팀은 러시아에서 온 연구진이었다. 우리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왔다. 러시아 연구진의 팀장 이바노프 박사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몽골 역사 연구하러 왔다. 세 번째로 온 팀은 독일에서 온 팀이었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다. 규튼 체. 우리는 베를린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팀장 밀러가 말했다. 하지만 갑수가 그들을 자세히 보더니 수연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왜요? 연구자 같지가 않아. 너무 건장하고. 그리고 가방이 이상해. 정말로 독일 팀의 가방들은 연구 장비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보였다. 김지연이 독일 팀에게 물었다. 연구 허가서를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것은 아직 처리 중입니다. 밀러가 당황하며 답했다.
그럼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급한 연구가. 바로 그때 박물관 경보음이 울렸다. 무슨 일이죠? 갑수가 당황했다. 누군가 비상구를 통해 침입했어요. 보안요원이 무전기로 보고했다. 독일 팀 중 한 명이 갑자기 뛰어나가며 동료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다. 저들이 범인이에요. 주연이 소리쳤다. 나머지 독일 팀원들이 갑자기 가방에서 이상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문화재 스캔 장비네요. 김지연이 알아봤다. 도둑이다. 갑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밀러가 달아나려다가 바닥에 있던 전시 안내판에 걸려 넘어졌다. 선배님, 저 사람도 넘어졌어요. 주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아니야. 미국과 러시아 연구진이 독일 팀을 제압하는 것을 도왔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존슨 박사가 말했다. 고맙다. 이바노프 박사도 도왔다. 결국 가짜 독일 연구팀은 모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문화재 밀거래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다행히 유물은 무사해요. 김지연이 안도하며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연구진은 정말 정당한 연구자들이었고 앞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일로 더욱 확신이 서요. 몽골 유물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주연이 말했다. 그래. 빨리 몽골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겠어. 갑수가 동의했다. 존슨 박사가 제안했다. 우리가 몽골 정부와 연결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버드 대학이 몽골과 공동연구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이바노프 박사도 덧붙였다. 러시아도 몽골과 가깝다. 우리도 도울 수 있다. 정말 감사해요. 주연이 기뻐했다. 제세장 과거와 현재의 암호. 다음 날 국제 공동연구팀이 결성됐다. 우리가 몽골에 함께 가자. 이바노프 박사가 제안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갑수가 동의했다. 하지만 몽골은 넓어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해요. 존슨 박사가 지적했다. 주연이 어제 밤 사진들을 다시 분석했다. 페가수스 자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계산해봤어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몽골의 헨티 아이막 지역이에요. 정확히는 부르칸 할둔 산 근처의 작은 마을 바트세레이 부근이에요. 김지연이 지도를 확인했다. 그곳이면 칭기즈 칸의 무덤 추정지와 정말 가까워요. 그럼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네요. 갑수가 말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몽골 투구에서 현상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국제연구팀 모두가 함께 관찰했다. Incredible. 존슨 박사가 감탄했다. 정말 놀랍다. 이바노프 박사도 놀라워했다. 투구에서 나온 빛이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문양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지도가 더 상세해졌어요. 주연이 흥분하며 해독했다. 천마의 울음소리를 따라 성스러운 산에 오르면 동쪽과 서쪽을 잇는 비밀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스러운 산. 부르칸 할둔 산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몽골어로 부르칸은 신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김지연이 설명했다. 갑자기 투구에서 새로운 빗줄기가 나와 천장에 정교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몽골 지역의 상세한 지도예요. 주연이 놀라며 말했다. 지도에는 산, 강, 그리고 특별한 표시들이 나타나 있었다. 이 표시들이 뭘까요? 갑수가 물었다. 말발굽 모양이에요. 아마 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존슨 박사가 분석했다. 몽골에서는 말이 길을 안내하는 상징이죠. 이바노프 박사가 덧붙였다. 현상이 약 2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나타났다. 여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주연이 해독했다. 동쪽의 섬에서 서쪽의 초원으로 평화의 사자가 천마를 타고 날아간다. 칸의 마지막 유언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칸의 마지막 유언. 김지연이 궁금해했다. 칭기즈 칸의 유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갑수가 추측했다. 하지만 칭기즈 칸의 유언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존슨 박사가 말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발견일 수 있어요. 주연이 말했다. 현상이 끝난 후 연구팀은 몽골 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내일 몽골 정부에 연락해서 탐사 허가를 받아야겠어요. 김지연이 말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존슨 박사가 제안했다. 몽골어 통역도 우리가 담당할게요. 이바노프 박사가 도움을 제공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팀을 나누어서 준비하죠. 갑수가 정리했다. 제4장 탐사와 위기. 일주일 후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 와, 몽골 정말 춥네요. 주연이 공항을 나서며 몸을 떨었다. 2월 몽골이니까 당연하지. 영하 20도래. 갑수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다. 선배님, 그 패딩 어디서 구하셨어요? 완전 곰 같아 보여요. 곰 같다니. 이건 전문 탐험용이야. 그래도 귀여워요. 몽골 현지 가이드 바트바야르가 마중을 나왔다. 타인바이누, 안녕하세요. 바트바야르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어머,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김지연이 놀라며 말했다.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했어요. 특히 한국 몽골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완벽한 가이드시네요. 존슨 박사가 만족해했다. 울란바토르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일행은 부르칸 할둔산으로 향했다. 여기서 차로 5시간 정도 가야 해요. 바트바야르가 설명했다. 5시간이요. 꽤 멀리 있네요. 주연이 말했다. 몽골은 넓어요. 한국의 7배 크기인데 인구는 300만 명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 펼쳐졌다. 정말 멋있어요. 주연이 감탄했다. 말들도 정말 많네요. 갑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몽골 사람들에게 말은 가족과 같아요. 바트바야르가 설명했다. 3시간 정도 달렸을 때 갑자기 차가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김지연이 물었다.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바트바야르가 차를 확인했다. 여기서 타이어를 갈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차에서 내려 타이어 교체를 도왔다. 그런데 갑수가 타이어를 들다가 발을 헛디뎠다. 우와! 갑수가 눈 위에 그대로 넘어졌다. 선배님! 주연이 웃으며 갑수를 일으켜줬다. 눈이 너무 미끄러워. 이번에는 눈 때문이라고 하실 거죠? 정말 눈 때문이야. 몽골에서도 넘어지시네요. 김지연이 웃었다. 타이어를 교체한 후 다시 출발했다. 2시간 후 드디어 부르칸 할둔 산 근처에 도착했다. 와, 정말 성스러운 느낌이에요. 주연이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산이 칭기즈 칸이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트바야르가 설명했다. 그럼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갑수가 감탄했다. 제주도 투구가 가리킨 정확한 위치는 산 중턱의 작은 계곡이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주연이 GPS를 확인하며 말했다. 계곡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위에 새겨진 작은 말 문양을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김지연이 소리쳤다. 문양을 따라 바위를 살펴보니 숨겨진 동굴 입구가 발견됐다. 정말 동굴이 있네요. 존슨 박사가 놀라워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몽골의 성스러운 장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트바야르가 경고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갑수가 물었다. 전통 의식을 치러야 해요. 바트바야르가 몽골 전통 방식으로 산신령에게 허락을 구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제 들어가도 괜찮아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깊숙한 곳에 작은 석실이 있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주연이 감탄했다. 석실 안에는 몽골과 고려를 연결하는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밖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렸다. 누가 오나 봐요. 김지연이 긴장했다.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말을 탄 몽골 사람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중 한 명이 몽골어로 물었다. 바트바야르가 통역했다.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좀 의심스러워하네요. 그때 갑수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연구팀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표정이 밝아졌다. 아, 한국, 솔롱고스. 그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해요. K-드라마 때문이에요. 바트바야르가 웃으며 설명했다. 정말요? 네. 특히 태양의 후예 때문에 한국 인기가 엄청나요. 몽골 사람들과 친해진 후 그들도 연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알아요.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리더가 말했다. 제5장 결정적 발견. 석실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주연이 몽골 문자와 한글이 섞인 문서를 읽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갑수가 물었다. 칭기즈 칸이 고려와의 평화를 위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칭기즈 칸의 마지막 메시지요? 존슨 박사가 흥미롭게 들었다. 네, 여기 보세요. 동쪽의 형제들과 서쪽의 초원이 하나 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의 울음소리가 바다를 건너 평화를 전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바노프 박사가 놀라며 말했다. 이것은 역사를 바꿀 발견이다. 가장 중요한 문서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 칭기즈 칸은 정복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 동쪽의 고려와 서쪽의 몽골이 형제가 되어 서로 배우고 도우며 살기를 바란다. 이 뜻을 후손들에게 전하라. 모든 사람이 숙연한 마음으로 문서를 들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김지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역사책에서 배운 칭기즈 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갑수도 감회가 깊었다. 몽골 현지인들도 크게 감동했다. 우리 조상 칭기즈 칸이 정말 위대한 분이었구나. 그들의 리더가 자랑스러워했다. 바로 그때 석실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여기 뭔가 더 있어요. 주연이 소리쳤다. 작은 금관과 함께 정교한 말 조각상이 발견됐다. 이건 천마상이에요. 바트바야르가 놀라며 말했다. 천마상. 네, 몽골 전설의 하늘을 나는 말이에요. 천마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주도 투구와 같은 별자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양들이 제주도 투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연이 분석했다. 저녁이 되자 천마상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다. 시작됐어요. 갑수가 흥분했다. 천마상에서 나온 빛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더니 실제 별자리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와, 정말 신기해요. 몽골 현지인들도 감탄했다. 빗줄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정확히 동쪽, 한국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동쪽, 한국 방향이네요. 김지연이 말했다. 그럼 이 빛이 한국의 어떤 지점을 가리키는 건가요? 갑수가 물었다. 주연이 방향을 측정했다. 이 방향으로 직진하면 경주 불국사 부근이에요. 경주 불국사. 네, 정확히는 토암산 근처를 가리키고 있어요. 존슨 박사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경주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현상은 약 3시간 동안 계속됐고 그동안 더 많은 정보들이 나타났다. 여기 지도도 있어요. 주연이 바닥에 나타난 문양을 해독했다. 경주의 정확한 위치와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갑수가 감동했다. 몽골 현지인들이 전통 축제를 열어주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축하해야 해요. 그들이 말고기와 마유주를 준비했다. 말고기요? 주연이 당황했다.
몽골의 전통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바트바야르가 권했다. 갑수가 용기를 내어 먹어봤다. 생각보다 괜찮네. 정말요? 응, 의외로 맛있어. 모두가 웃으며 몽골 전통 축제를 즐겼다. 제6장 국제적 조화와 위험 해결. 몽골 탐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연구팀은 울란바토르로 돌아왔다. 정말 의미 있는 탐사였어요. 수연이 호텔에서 말했다. 칭기즈 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 갑수가 감회를 나타냈다. 이제 경주 조사만 남았네요. 김지연이 말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저 사람들. 제주도에서 봤던 밀거래업자들과 비슷해 보여요. 수연이 속삭였다. 정말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 갑수가 경계했다. 존슨 박사가 확인해봤다. 맞아요. 저들은 국제문화재 밀거래 조직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FBI에서 수배 중인 인물들이에요. 이바노프 박사도 덧붙였다. 러시아 경찰도 그들을 찾고 있다. 바로 그때 밀거래업자들이 연구팀을 발견하고 접근해왔다. 안녕하세요. 우리도 몽골 유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리더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학술 연구만 하고 있어요. 김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학술 연구라. 그럼 발견한 유물들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갑수가 거절했다. 밀거래업자들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평화적이라니요? 바로 그때 몽골 경찰이 호텔에 도착했다. 거기서 경찰들이 밀거래업자들을 포위했다. 인터폴에서 요청한 국제 수배범들이군요. 몽골 경찰서장이 설명했다. 밀거래업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다. 체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밀거래업자 중 한 명이 호텔 로비의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뎠다. 저 사람도 넘어졌네.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아니야. 갑수가 억울해했다. 모든 밀거래업자들이 체포된 후 연구팀은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김지연이 안도했다. 국제 공조 덕분이에요. 존슨 박사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한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이바노프 박사도 만족해했다. 다음 날 연구팀은 한국으로 출발했다. 몽골 정말 좋았어요. 수연이 공항에서 말했다. 바트바야르 씨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바트바야르가 배웅했다.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갑수가 인사했다. 제7장 새로운 메시지. 일주일 후 서울 김갑수 탐정사무소. 선배님, 이번 몽골 사건도 정말 의미 있었어요. 수연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칭기즈 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 갑수가 만족스러워했다. 벽에는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들의 기록이 걸려 있었다. 도깨비 금덩이, 신라 황금보검, 백제 금관, 고구려 북판, 조선 어진, 발해 유물, 그리고 몽골 천마상. 수연이 하나씩 세며 말했다. 정말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다뤘네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는 줄 몰랐어. 갑수가 감회 깊게 말했다. 바로 그때 뉴스에서 이번 몽골 유물 발견 소식이 나왔다. 한국, 몽골, 미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진행한 몽골 유물 연구에서 칭기즈 칸에 숨겨진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리포터가 부르칸 할둔 산을 배경으로 말했다. 이번 발견으로 몽골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갑수와 수연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한 일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네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갑수 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님,
경주 국립박물관 연구원 박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몽골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토암산을 조사했는데 정말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떤 현상이요? 토암산 석굴암 근처에서 빛이 나고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몽골 문자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요? 수연이 흥분하며 말했다. 네, 마치 모든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언제 경주로 가면 될까요? 갑수가 물었다. 가능하면 내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님, 이번에는 경주네요. 토암산. 석굴암 근처라고 했지? 네, 정말 기대돼요. 이번에는 어떤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지 말자. 갑수가 다짐했다. 에이, 선배님의 실수는 이제 우리 팀의 상징이에요. 상징이라니, 이번에는 정말 조심할 거야. 토암산은 계단이 많은데 괜찮으실까요? 주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계단쯤이야. 나 운동 좀 한다고. 지난번에 설악산에서 헉헉거리셨잖아요. 그건 고도가 높아서. 오후에 존슨 박사와 이바노프 박사에게서 감사 메시지가 왔다.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발견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존슨 박사의 메시지였다. 러시아도 몽골과 한국의 역사적 연결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이바노프 박사도 연락을 보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갑수가 답장을 보냈다. 저녁에는 타나카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한일몽 3국 공동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도쿄, 서울, 울란바토르에서 순회 전시를 할 예정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주연이 기뻐했다. 역사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갑수가 감동하며 말했다. 에필로그 역사의 수호자들. 다음 날 오전, 서울역에서 경주로 떠나는 KTX를 기다리며 갑수와 수연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봤다. 선배님,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그러게. 일본, 중국, 몽골. 이제 경주까지. 우리가 정말 역사의 수호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조상들의 지혜를 현재에 전달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 KTX가 출발하자 갑수가 창밖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멀미 안 하시죠? KTX는 기차니까 괜찮아. 정말요. 지난번에 부산 갈 때. 그건 예외였어. 2시간 후 경주에 도착했다. 와, 경주 정말 아름다워요. 주연이 감탄했다. 역사의 도시답게 고즈넉하네. 갑수도 만족스러워했다. 경주 국립박물관 연구원 박상민이 마중을 나왔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토암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갑수가 물었다. 박물관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택시를 타고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박상민이 설명했다. 며칠 전부터 토암산 석굴암 근처에서 빛이 나고 주변에 여러 나라 문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나라 문자요? 주연이 관심을 보였다. 네,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 발해, 몽골 문자가 모두 함께 나타나요. 갑수와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마치 모든 역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아요. 박물관에 도착하자 정말로 특별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와, 이게 뭐예요? 주연이 감탄했다. 전시실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유물들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도깨비 금덩이, 신라 황금보검, 백제 금관, 고구려 북판, 조선 어진, 발해 유물, 몽골 천마사.
이 모든 유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예요. 박상민이 설명했다. 정말 대단해요. 갑수가 감동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모든 유물들이 동시에 빛을 낸다고 해요. 동시에요? 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정말로 모든 유물들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시작됐어요. 주연이 흥분했다. 각 유물에서 나온 빛들이 하늘에서 만나 거대한 별자리를 만들어냈다. 와, 정말 장관이에요. 갑수가 감탄했다. 별자리 중앙에 한글로 메시지가 나타났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 되어 평화와 조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라. 역사의 지혜를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전하라. 모든 사람이 숙연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주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조상들의 마지막 당부인 것 같아요. 갑수도 감회가 깊었다. 현상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토암산을 올라갔다. 석굴암에서 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박상민이 말했다. 그런데 선배님, 계단 많이 힘드시죠? 주연이 걱정했다. 아니야, 괜찮. 헉헉. 역시 힘드시네요. 석굴암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주연이 감탄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이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겼는지 알겠어요. 갑수가 말했다. 그때 석굴암 부처상에서 따뜻한 빛이 나왔다. 부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연이 경건하게 말했다. 석굴암에서 내려오는 길에 갑수가 말했다. 이번 모험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저도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박상민이 덧붙였다. 이번 발견들로 한국사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국제적인 관심도 엄청나고요. 주연이 말했다. 경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갑수가 말했다. 주연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네, 선배님. 처음에는 단순한 탐정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역사의 메신저가 됐어. 그런데 선배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역사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갑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갑수 탐정사무소입니다. 탐정님, 국립중앙박물관 이민호입니다. 아, 이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KTX 타고 계신가요? 네,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중이에요. 그럼 좋네요. 서울에 도착하시면 바로 박물관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평양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평양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수연이 흥분하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이번에는 더 큰 규모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교토,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갑수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동아시아 전체에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모든 발견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돼요. 주연이 설레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제적인 공동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타나카 씨, 존슨 박사, 이바노프 박사에게도 연락해야겠네요. 갑수가 말했다. 이미 연락했어요. 모두 참여하겠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주연이 감탄했다. 와, 유엔까지요. 이번 발견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KTX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급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민호 연구원이 반갑게 맞았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갑수가 놀라워했다. 회의실에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 북한의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갑수 씨. 타나카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헬로, 정말 기뻐요. 존슨 박사도 웃으며 인사했다. 또 만나네요. 이바노프 박사도 반가워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민호 연구원이 회의를 시작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동시에 역사 유물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대형 스크린에 각국의 현상 사진들이 나타났다. 평양의 고구려 고분벽화, 베이징의 자금성, 교토의 금각사, 하노이의 문묘. 모든 곳에서 신비한 빛과 문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모든 현상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연구진의 리 교수가 설명했다.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일본의 타나카 씨가 덧붙였다. 북한 연구진의 김 박사가 말했다. 평양의 고분벽화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분열된 땅이 하나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에요. 갑수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의미 깊은 메시지네요. 베이징에서는 동방의 형제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중국의 리 교수가 보고했다. 교토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라는 메시지예요. 타나카 씨가 말했다. 베트남 연구진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하노이에서는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수연이 놀라며 말했다. 모든 메시지가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민호 연구원이 정리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네요. 갑수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협력해서 이 현상을 연구하고 보존해야 해요. 모든 연구진이 동의했다. 그럼 국제 공동연구단을 정식으로 구성하죠. 존슨 박사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바노프 박사도 동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갑수와 수연은 박물관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선배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 도깨비 금덩이로 시작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일이 됐어. 우리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조상들의 지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바로 그때 박물관의 모든 전시실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또 시작됐어요. 수연이 흥분했다. 옥상에서 보니 서울 곳곳의 문화재들에서도 빛이 나고 있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종묘. 와, 서울 전체가 빛나고 있어요. 갑수가 감탄했다. 하늘에 거대한 한글 메시지가 나타났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소중히 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라. 평화와 조화의 세상을 위해. 두 사람이 숙연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갑수도 감회가 깊었다. 현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탐정사무소로 돌아갔다. 선배님, 이제 정말 유명해지겠어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의 메신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야. 맞아요. 조상들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말이에요. 벽에 걸린 사건 기록들을 바라보며 갑수가 말했다.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구나. 한국, 일본, 중국, 몽골.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연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요? 어디를 가든 내가 넘어질 거라는 거야. 하하, 그게 선배님의 매력이에요. 매력이라니.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김갑수와 이수연의 모험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역사 연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현재에 전달하는 역사의 메신저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위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선배님,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설사 선배님이 넘어지셔도 또 그 얘기야. 저희가 일으켜 드릴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탐정사무소에 울려 퍼졌다. 역사의 메신저가 된 김갑수와 이수연의 모험은 계속된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서사시가 되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의 메시지가 되어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처럼. 김갑수와 이수연은 내일 또 어떤 역사의 비밀을 풀게 될지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모험은 끝나지 않는다. 역사는 살아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